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세포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신진대사 유지에 꼭 필요하죠. 제가 작년 여름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올렸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당시 하루에 마실 적절한 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8 곱하기 8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성인 기준 하루 500ml의 생수 3병에서 4병, 대략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드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공고가 잘못되었다는 보고와 의견이 있어서 내용을 다시 여러분과 공유하고 건강을 위한 물 마시기에 관한 지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략 하루 몸에서 1리터 정도의 수분을 배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유럽식품안전청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2리터의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물만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커피, 차, 국, 과일, 심지어 각종 반찬 등을 통해서도 수분을 흡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은 불필요한 물을 마시는 것이라는 주장이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하루 8잔의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른 음료나 식사를 하면서 섭취하는 물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지적하고, 나이, 성별, 체격, 신체활동 수준, 거주 지역의 기후 등에 따라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의 양이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체지방이 적을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격이 크고 체지방이 적은 경향이 있는 남성이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인에서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대신 화장실을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물은 목마를 때 적당량을 드시면 됩니다.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하루 액체 수분 권장량은 1리터 정도입니다. 아마 식사할 때 물을 마시면 위액이 묽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식사 전, 도중,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은 결론적으로 틀렸습니다. 위에 도달한 물은 20분 이내로 급속히 흡수됩니다. 한마디로 위액이 묽어질 틈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소화 효소들은 물의 존재와 상관없이 음식물에 달라붙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소화 기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위 점막에서 위산은 음식에 반응하여 분비되므로 물을 마시는 것과 상관없이 음식에 반응하게 되고, 물은 결론적으로 식사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음식물이 식도에서 위로 그리고 장으로 이동할 때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오히려 식전에 물을 한두 컵 정도 마시면 초기 포만감으로 식사량이 줄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에는 갈증 정도와 상관없이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탈수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심한 경우 어지럼, 무력감, 구역, 맥박 저하 등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물을 계속 마시지 않을 경우 올라간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땀이 더 많이 나오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물은 운동 중에는 물론 전, 후에도 마셔야 합니다. 운동 시작 1시간 전쯤 물을 마시도록 하는데, 이때 체중 1kg당 5 내지 7ml 물을 권유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일 경우 3 내지 400ml를 마시는 것이죠. 운동 도중에도 틈틈이, 그리고 운동 후에도 적정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 덥다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에 많이 모이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찬물을 마시면 위에 들어온 물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소화가 더욱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평소 탄산수를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탄산수는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이온화된 물을 가리키죠. 탄산수는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 음료와 달리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탄산음료 마시는 기분을 내면서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탄산수는 약한 신맛이 나는데
pH가 3 내지 4 정도로 약산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탄산수에서 때로 약간 녹슨 쇠 같은 맛이 느껴지는데 잘못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탄산수에는 약간의 향이 첨가되어 어색한 맛을 잡아줍니다. 일반적으로 탄산수는 물 대신 마셔도 괜찮은데 역류성 식도염 등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트림과 더부룩함을 호소할 수 있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마실 경우 치아의 부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니 탄산수 마실 때마다 불편한 분들은 조금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하면 목이 말라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죠. 이때 생수만 마셔도 괜찮을지 아니면 광고 문구대로 물보다 흡수가 빠른 이온 음료를 마셔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물이나 이온 음료나 물 자체의 흡수 속도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땀을 통해 전해질이 배출되고 운동하다 보면 어느 정도 칼로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온 음료의 칼로리를 참조해서 드셔야 합니다. 땀 많이 흘리기 전 소금 정제 등을 미리 먹는 경우가 있죠. 이온 음료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땀에 전해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맹물만 마시는 것보다 소금을 약간 드시는 것이 낫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물은 별로 안 마시고 소금만 먹으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평소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메니에르병 환자들에게는 물을 많이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하반신에 모인 혈액이 심장과 뇌로 제때 전달되지 않아 순간적인 어지럼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경우 너무 짜지 않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실 것을 권유드리죠. 그렇지만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심부전 환자의 경우 물을 많이 마셔서 혈액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심장에 더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신부전증 환자 역시 물을 적당한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간경화, 부신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경우에도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물을 적절하게 제한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